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차가운 11월 바람이 이정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52세의 그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간 다닌 건설회사의 부장직에 있지만 요즘 들어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중년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배는 나오고 머리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 이 프로젝트는 젊은 감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대리의 은근한 견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도 버거웠습니다. 한때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고 아내 미경과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요. 어제 저녁 미경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요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남자로서의 자신감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면증과 무기력감이 지속되자 동료 김 과장이 한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정호야, 나도 작년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는데 대치동에 괜찮은 한의원이 있어. 강수진 원장님이 실력이 좋다더라. 처음엔 망설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오후에 조퇴를 내고 강수진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은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아한 간판과 깔끔한 외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한방차 향기와 잔잔한 가야금 선율이 긴장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진료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정호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입니다. 진료 책상 뒤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여성을 보는 순간 정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5세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복 스타일의 단정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관심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의사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강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으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환자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한의원을 나서면서 정호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의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예약을 잡으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강수진 원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52세의 중년 남자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음 진료 날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는 다시 강수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 이후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자신에게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번 처방한 한약은 드셨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 잠은 조금 더 잘 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기력감과 집중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에요.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주요 원인이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정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맥진을 받는 동안 수진의 따뜻한 손길이 정호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정호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맥이 좀 급하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침 치료를 받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30년이나 되셨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버텨온 것뿐이죠. 정호의 쓸쓸한 대답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중년이 되면 누구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진의 솔직한 이야기에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묘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남남처럼 지내고 있고. 정호의 고백에 수진은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서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감사함도 설렘도 있게 되고요. 치료가 끝나고 정호가 일어서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더욱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침을 맞으며 정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소외감, 가정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까지.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아시고. 수진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회사 동료들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집에서는 잔소리만 듣고 살거든요. 부인분도 힘드실 거예요. 서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 오해가 쌓인 것 같아요. 수진의 조언은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그녀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네 번째 방문에서 정호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치료 시간이 끝나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차라도 한 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저도 환자분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안 돼요. 정우 씨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며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갔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치료받고 있어. 알았어요. 몸은 좀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무덤덤한 목소리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에게 마음을 두는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하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치료 예약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정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방문날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단호한 말과 동시에 자신에게도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고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진료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평상시와 같은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정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정호님,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대화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침을 맞으며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을 놓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에게 환자로서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말이에요. 수진이 손을 멈췄습니다. 진료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야금 선율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수진이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환자분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해요.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침을 맞고 있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치료가 끝나고 정우가 일어나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시간이 되시면 잠시 이야기할까요?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간을 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을 가장해 한의원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석양이 수진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 저희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투명인간 같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걔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정우는 25년 결혼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간 설렘에 대해, 수진은 이혼 후 혼자 살아온 10년의 공허함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설렘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이 있잖아요. 아드님도 있고.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한강은 고요했고 건너편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서웠어요.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정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옆모습이 더욱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의 손 위에 포개진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우 씨, 저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조심스럽게 나눈 포옹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현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미경이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치료는 어땠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정우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하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이 감정을 계속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와 수진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치료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감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갔습니다. 며칠간의 미래가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거짓말로 회사 야근을 핑계 삼았고 수지는 학회 참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지만 죄책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정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호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회사 동료 김 과장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의원 치료 덕분인가 봐요. 역시 강 원장님이 실력이 좋나 보네요. 소개해준 보람이 있어요. 김 과장의 순진한 웃음에 정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위해 소개받은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호를 아내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미경의 순진한 질문에 정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변화를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정호는 겨우 대답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치졸해 보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래도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한동안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미경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다른 여자와의 만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준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오곤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비밀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편 수진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정호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 후 10년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정호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간호사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와의 만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건가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정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정우의 대답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정우 씨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부인분도 아드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우 씨, 선생님도 힘드시죠? 저 때문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 카페에 잔잔한 배경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치료받았어요?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많이 아팠나 봐요. 미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거짓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을 거야.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받는 위로와 사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정우는 수진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달간의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도시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가 하려던 말이었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각자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회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우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갈등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뭔지도 다시 배웠고요. 정우 씨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살아있음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서로를 잊자고 약속하지는 말아요. 수진의 제안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준 따뜻함을 기억하면서요. 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 아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요?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힘들어도 모르고 지냈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생각해보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미경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기쁨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우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소통의 방법을 아내와의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나누고 작은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경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변화된 남편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대화였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많아졌나 봐요.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진로에 대해 강요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에서 배운 경청의 중요성을 실천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엔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정우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수진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연배의 남성과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해서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미경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설렘이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회사에서도 후배들과 더 잘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젊은 에너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우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그냥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미경은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황혼 같았던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따뜻함은 각자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 교훈을 가슴에 안고 정호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